안녕하세요. 판신TV 구독자 여러분. 최근에 수원과 화성에서 영아 살해 문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강남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 원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같이 들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추상산부인과의 대표 원장 김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 교대역에 여기 최상 산부인과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쵸? 여기 좀 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신생이 한 달 됐는데 여기 교대역에서 이렇게 조금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크게 건물이 있습니다. 최상 산부인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거기에 실력자 대표 원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서 사실은 최초에서 이제 수원에서 발생된 직후에 친모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줬다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기 두부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성에서도 지금 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내가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넘겼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신이 발견이 돼서 이제 아동복지법상 유기가 아닌 이제 살인이냐, 영아 살인이냐 이걸로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화성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아기를 데려갔다는 인터넷상의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은 아동학대 혐의로, 유기 혐의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영아 살인은 사실은 일반 살인보다 조금 형의 감경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려울 거 아니에요. 또 경제적으로 양육하는 능력이 너무 없는 경우도 사실 인정을 해주기도 했고, 사실 기형아 출산이나 이제 생육 가능성이 없는 출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나 출산 같은 경우에도 책임 감경 사유로 되기도 했는데, 사실 현대는 사실 뭐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이제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기형아 감별도 사실 좀 가능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산모가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면 혹시 뭐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거나 아이 데려가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는 산모가 있기도 한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정말 어쩐지. 네, 솔직한 대답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게 영아 사례가 이번에만 문제된 거는 아니고 사실 좀 몇 번 사실 문제가 되긴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 산후 우울증이랑 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조금 보이기는 하나요? 그럼요. 이렇게 살해까지 일어난 케이스는 사실 정신적인 어떤 그 인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출산까지 마친 여성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쳤다는 것은 뭔가 정신병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혹시 그 산후 우울증과 조금 그냥 약간 출산에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약간의 우울감 정도를 경험하잖아요. 이제 산후 우울증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으로 분류되는 정도와 그냥 우울감 정도의 약간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도 분명하게 이거는 나와 있고요. 네. 그 산후의 85% 정도의 여성들에서 일시적인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5%면 꽤 많긴 꽤 많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수면의 양태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피곤해요. 일단 피곤이 누적되고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고 짜증이 많아질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가족들이 돌보고 남편이 배려를 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 임신 전후, 출산 전후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관심과 케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울감은 아마 안 겪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일일 텐데 이제 질병으로 분류가 가능한 정도의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붙일 수 있는 정도로 가는 케이스는 그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문헌상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약간의 이 영아 사례도 산후 우울증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실제로 이렇게 영아 사례나 혹은 자살 시도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정신과에서도 특별하게 따로 분류해서 산후 정신병으로 진단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즉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거나 내 아이를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면 사실은 떨어뜨려 놓고 돌봐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아이의 생명에 이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질병으로 분류될 정도의 우울증이면 사실 주변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서 약간 떨어뜨려 놓는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고 산모 정신건강검진 제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방문을 할 때 번거롭지 않도록 이렇게 1차적으로는 여기 소아청소년과에서 그 설문지 하나 정도를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1개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사실 아이를 낳은 직후인 1개월, 6개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웨덴에서는 생후 2개월 때 반드시 하게 돼요. 어디서요? 스웨덴. 반드시 하게 돼 있대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원장님께서 1개월, 뭐 2개월, 6개월 이렇게 세 차례만 좀 이거를 스크리닝을 좀 설문지를 받아본 다음에 이것을 정신건강의학과에 조금 의뢰를 해서 산후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될 정도의 우울증이라고 보면 협진이나 의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담당할 어떤 인력이나 또 시간이나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테니까 국가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영아 살인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사실 영아 사례가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아 사례는 여러 가지 책임 감경 사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던가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너무 없다라던가 요럴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경찰에서는 영아 사례가 아닌 일반 살인죄 조금 더 높은 형량으로 적용을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이나 친구 있잖아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하고 나갈 때 여기다가 서명을 했대요. 보호자로서. 그래서 이제 친부까지도 이제 살해 방조 또는 또는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입건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시신 두구라는 점이 놀라웠거든요. 처음에 쌍둥이였나 생각을 했어요. 쌍둥이 엄마로서.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출산한 두 아이였다는 점에서 남편 혹은 주변의 가족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산후 우울증 그리고 산후 정신병 이런 것이 발병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산후 상태라는 것만으로 발병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평소에 이제 우울증이 있었거나 가족력 중에 그런 정신과적인 스토리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이런 중대한 범죄가 두 건이나 일어날 정도였다면 주변에서 분명히 이 엄마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아이가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남편도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이 산후 우울증이 사실은 남성들에게서도 나타나거든요. 남성들에게도 산후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내가 큰 변화를 겪었고 자기의 삶이 통째로 지금 패턴이 바뀌었고 뭔가 아내를 아이에게 빼앗긴 느낌도 들 수가 있고 경제적인 책임감 자기 자신을 이제 제3의 존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에게 맞춰야 하는 어떤 삶의 패턴의 변화가 왔을 때 이 남자라고 뭐 다르겠습니까요? 맞아요. 물론 그 정도나 그 비율은 좀 적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남자도 비슷한 심리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돌봐야 하고 이 경우엔 또 함께 좀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건 영아 살해 사건이어서 하늘증이 이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산모 본인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사실 끝나지는 않고요. 이제 2탄으로 넘어가서 맞아?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또 우리 기한이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대책 사실 너무 좋은 대책을 사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전에 그 산모뿐만 아니라 그냥 그 부모 정신건강 검진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한 출생 통보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핫한 주제죠. 출생 통보제. 다음 편에서 저희 출생 통보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